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해서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러면은 바뀌어요? 당대표 후보가? 네. 한동훈 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30대 70과 20대 80을 놓고 경론을 벌였다고 뭐였는데 왜 경론을 벌였지? 뭐가 바뀌는 거지? 아무도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네, 그 오늘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이었나? 네, 팀 꾸렸다고 네. 뭐 그것까지 이제 나온 거 보면은 뭐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 근처에 사무실 얻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네. 예. 그래서 혹시 저희 빌딩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그러게요. 위원장. 한번 예. 여기 장윤선에 장윤선 취재해야죠. 나오라고? 일단 제 고발 좀 먼저 취하하시고 국민이 고발 좀 취하해.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내가 지금 그 걸린 거 아니야 한 건이. 진짜. 네. 오. 변호사 필요하시면 네. 요즘 좀 한가하구나. 일단은 혼자 가서 진술했는데 만약에 검찰로 넘어가면은 진짜 변호사가 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현근택 변호사가 저한테 조언을 줬어요. 네. 제가 이제 고발당했다는 얘기를 이제 네, 방송 나가서 네, 했을 거 아니야. 네. 갑자기 이제 한동안 두문불출했던 현근택 변호사 텔레그램이 왔어. 네.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요. 저도 고발 많이 당해봤더니 내 노하우를 다 전수해줄게 현근택.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 해준 거야 이거를. 고맙더라고. 야, 그러니까 지금 동병상련이 너무 많아. 이제 이 근처에 정말 고소고발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의견은 의견으로 좀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플 수 있죠. 뼈 때리니까 아플 수는 있는데 그럴수록 좀 더 성찰하는 자세가 돼야 그게 진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거다. 김준일 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동훈. 귀찮잖아요 사실. 무죄인데. 무죄인데 너무 귀찮다. 예. 그러니까 필요하실 때 김준호 변호사님 연락하시기 제가 사실 바랍니다. 얘기해도 되나? 안철수 장성철 명예훼손 소송. 예. 법률 대리인이에요? 장성철 소장님. 혹시 안철수 쪽 아니야? 아니 어제 위임장 냈어. 어제. 그렇구나. 그래서 혼자 하시다가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야, 그 사건. 네. 반환 전선에서. 그렇구나. 근데 진짜 표현의 자유가 대통령은 자유를 좋아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거 표현의 자유가 참 보장이 안 된다. 근데 국힘은 20% 30% 이게 참 그러니까 당원 비율을 어떻게 하고 네. 시민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뭐가 좋은지는 사실 그 당의 판단의 문제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네. 근데 역사상 그거가 이제 민심과 당심이 달랐던 두 개의 경선이 있었던 거예요. 이명박 대 박근혜 2007년 경선. 네, 그때는 당심은 박근혜, 민심은 이명박. 그거죠.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에서 홍준표 대 윤석열. 맞아. 그렇죠. 그때는 민심은 홍준표, 네. 당심은 윤석열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뭐가 맞았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사실 여론조사로 반영을 하는 것 자체를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진지하게 오래 할 얘기는 아닌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우리나라처럼 뭐 무슨 후보자를 뽑는데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나라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없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노무현 그 단일화 때 이제 뭐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건데 이제는 이거 여론조사를 빼는 게 맞겠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저번에 김종혁 그 조직부총장 만나서 한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론조사 이거 아예 빼버리고 당원 투표로 100%로 하되 이거를 예를 들면은 지역에 가중을 줘봐라 한번. 이를테면 영남 TK에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그러면 호남 아니면 수도권 여기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연령대별로 한번 가중치를 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다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잖아. 넌 니네. 네. 그러니까 한번 진짜 가뭄에 콩나듯 있겠지만은 20대 30대한테도 가중치를 한번 줘봐.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이게 명분이 있는 게 이게 어쨌든 정당이라는 거는 국민을 이제 그 대표하는 거고 그런데 특정 세대에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은 이게 비례성의 원칙이 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보정하는 게 반드시 저는 뭐 틀렸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그 당원들한테 그러면 그 당원들의 20대 30대 그리고 수도권이나 호남이나 이런 데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 한 표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 좀 해보라고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충원을 해도 고발이 나하고 맨날 네. 그러니까 국민의
국민의힘에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고발 계속하고 진정성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새끼 당을 수렁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욕하면 안 돼. 욕을 안 돼요. 아니, 네. 이거는 그런 식으로 나를 보는 거 아니냐. 따옴표 안에 넣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또 기소가 됐어요. 첫 어제 번째 기소죠. 예. 사실상 뭐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요. 참 이것도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는 사실 진술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면 이화영 측 변호사들 인터뷰를 해보면 국정원 문건 그리고 이제 국정원 문건이 그냥 나온 문건이 아니라 국정원이 계속 공작했던 관련된 내용이 보고서로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그 블랙요원 김모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북한 간의 뭐 주가 부양 뭐 이런 거지 이재명의 이자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았냐 몰랐냐 이화영의 어떤 그리고 이재명이 북한 가고 싶었던 의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실제로 쌍방울로 하여금 800만 달러를 북한에 주도록 하고 그 뇌물을 사실상 본인이 받은 거다. 이제 이런 게 주장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정된 시나리오죠. 검찰은 이화영 지사가 1심이 유죄가 나오면 그걸 디딤돌로 기소를 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짰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나름 정무적인 감각으로 짠단 말이에요. 얘는 이 검찰도 그냥 무조건 난사하거나 네. 빨리 조사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멈췄다 넣었다 할 거 아니에요. 네. 포인트를 잡아야 이게 좀 힘을 받으니까 어찌 됐든 이화영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나면 이걸 기기로 해서 기소를 한다. 이렇게 전략을 잡았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예정된 시나리오다라고 하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 사태 본질에 있어서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할 의도가 전혀 없고 대북 사업의 징표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할 의도가 높은 조직이라고 보는 거죠. 예. 쌍방울은 보시면 예전에요 이재명 측근이라고 알려진 분들 일부도 사회이사로 선임을 하고 검사 출신들도 다수 사회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검사가 엄청 많아. 그 쌍방울에 그래 네. 그 쌍방울이나 쌍방울 계열사예요. 네네. 그래서 언제 보면요 언제는 쌍방울이 이재명 테마주고요 언제는 윤석열 테마주예요. 진짜. 네, 진짜로 기사를 찾아보시면 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반기문 총장 동생분인가를 사회이사로 선임한 다음에 반기문 테마주를 한 적이 있어요. 쌍방울이? 네. 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건실한 사업가라고 했는데 김성태라고 하는 재판장이. 분이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 장윤선 네. 300만 원씩 네. 사회에서 우리 모실게요. 이렇게 모셔놓고 네. 이걸 이제 푸는 것 같아요. 예, 테마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거의 핵심인 거죠. 근데 이제 더 부풀리려면 북한과 관련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쌍방울이 무슨 사실 대북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영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예전에 기사를 막 잘 찾아보시면요. 그 러시아 쪽에 무슨 자치공화국이랑 MOU를 체결한 게 나와요. 쌍방울이? 예, 광물 무슨 그런 거야 또 자원외교야. 예. 그게 나노스하고 관련됐어요? 그러니까 나노스는 아니고 네. 나노스였나? 하여튼 네, 그거 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이거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공시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공시용으로. 그게 있는 것 같고 이화영 부지사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레거시를 위해서 뭔가 네. 대북 사업에 이게 올라가는 자기 욕망이 또 있었을 거고 물론 이재명 대표도 당시에 지사로서 이게 뭔가 좀 되면 좋다라는 건 있었겠지만 이걸 막 대납을 시켜서까지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그러니까 돈이 사실 그 돈이 얼마가 갔는지 그러면 뭐 조선노동당이나 무슨 아태 무슨 뭐 하여튼 그런 조직들을 다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영수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액수가 진짜 입금된지 확인할 길도 없고 사실 이게 수사하기도 되게 난망한 부분이거든요. 북한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게 또 어디로 갔냐, 너희는 또 배달 사고 난 건 아니냐 확인해봐라. 이제 이런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하여튼 이 사건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인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이게 정무적인 리스크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드는 부분들은 네. 이제 각자가 좀 다르겠죠. 이거 이제 다들 이제 기억도 뿌여지고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도 네. 이게 지금
예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쌍방울의 자금 거래가 이상하다라고 맞아요. 2021년이네요. 2021년 10월 달에 검찰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검찰에서 좀 해보다가 네. 이화영이가 여기 지금 법인카드 법인카드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2022년 5월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된 거였거든요. 네. 근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성태가 갑자기 싱가포르로 도망가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 김성태를 어떻게 잡아오네 어디 골프장에서 목격이 됐네 뭐 나도 맨날 방송 나가가지고 그 얘기했거든. 기억이 맞아. 때려야. 네. 그러다가 2023년 1월에 김성태가 이제 어디였지 태국에서 골프장에서 붙잡히지. 맞아요. 예. 그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김성태가 이제 그때 검찰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재명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처음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뒤에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뭐 검찰이 회유를 했네 안 했네 뭐 놀라있지 뭐 어쨌든 이제 다 이제 뭐 이제 그 이재명의 대북 뭐 방북을 위해서 대납을 했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유무죄를 판단할 만한 게 어려운 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화영은 유죄가 맞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카드를 쓴 거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공직자인데 카드를 쓴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서관이 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이거를 합쳐가지고 지금 이게 선고를 내린 거니까 좀 섞여 있긴 하지만은 저는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예. 이화영의 법카 쌍방울 법카를 쓴 뇌물 사건은 유죄로 보인다. 저는 유죄로 유죄로 가요. 보인다. 예. 그거는 네, 솔직히 그건 빼박이다. 유죄. 예, 네. 유죄예요. 유죄. 그래서 법원은 심지어 킨텍스 대표 시절에 쓴 거는 빼줬어요. 빼줬어요. 예, 맞아요. 그러고 근데 이제 평화부지사 하고 있는데도 하면서 계속 쌍방울 카드 쓴 쌍방카드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쨌든 근데 이거랑 다 섞여 있어서 네, 예. 어디를 어느 정도까지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제가 애매하게 좀 보는 거는 뭐냐면은 김성태도 말을 바꿨어. 네. 예를 들면 김성태도 도주했다가 도주한 놈의 말을 어떻게 계속 믿으며 네. 이재명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네. 나중에 이재명이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계속 네. 바뀌었잖아. 네. 이화영도 계속 말이 바뀌었어. 네, 맞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본인이 좀 유리하게 살기 위해서 맞아요.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둘 다 의심하는 게 맞지 않아? 진술의 일관성을? 그렇죠. 근데 왜 이화영만 완전히 얘는 아니고 네. 이제 하느냐 네, 이게 네. 조금 맞아요. 그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네, 그렇죠. 그래서 김성태 외국환 거래법은 당연히 저는 유죄고 왜냐하면 중국으로 돈이 갔으니까. 네.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 돈의 목적이 뭐냐는 거야. 그렇죠. 말하자면 네. 이재명 대표가 지사가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제가 볼 때는 쌍방울의 관심사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네가 어쨌든 대북 루트를 뚫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증서를 와서 공시 뿌릴 게 저는 소재가 필요했을 거라고 본다는 거고 예. 안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쌍방울이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를 통해서 대북 사업권을 뜬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쌍방울이 경기도를 위해서 800만 불을 대납한 다음에 그럼 어디 무슨 대장동처럼 인허가를 받아요?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얘네 건설 사업을 해가지고 예. 뭐 이게 관급 비리나 이런 게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다만 그래도 이화영 지사가 그렇게 부지사였던 사람이 유죄가 되면 예. 이게 어떤 식으로든 보수 수구 쪽에서는 되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타도로 당연히 쓸만한 소재가 되니까 정무적 리스크는 있겠죠. 사법적으로 봤을 때는 김성태 유죄, 이화영 유죄 구성은 달라지더라도 이건 확실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또 하나 기소돼가지고 이걸 재판에 끌고 가는 자체가 그냥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 구해가지고 다 읽었거든요. 판결문 이화영 네, 네, 판결문 한 네, 300페이지 좀 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속독을 했어요. 너무 이니셜이니까 실명이 안 나오고 힘들죠. A, AA, AB, AC 그래가지고 이게 다 맞춰보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언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주가 부양용이다라고 하는 그 국정원의 문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박을 해놓은 게 뭐냐면은 이미 나노스 네. 그 광물을 캐는 이게 한때 코스닥 뭐 2위까지 갔나 뭐 그럴 시총 정도로 2위까지 시총 올라갔죠. 2위까지 올라갈 2018년에. 정도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은 이미 2018년 4월 달에 엄청나게 나노스의 주가가 떴는데 네. 2018년 12월에 네. 굳이 북한에 돈을 갖다 줘서 더 띄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법원의 이제 주장이- 그 이화영 재판부의 주장인가 판단이었거든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쪽은 이제 반박을 하면서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예. 게 떴다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빠졌어요 실제 많이 예, 거품이 예, 껴서. 예.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소재가 필요로 하면은 예. 이거를 부양을 위해서 뭔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거죠. 다만 제가 지금 뭐 이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쌍방울이 주가 부양, 주가 조작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재명한테 보고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부를 완전히 확언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화영이 짜고서 이제 네. 뭐 이화영이 법인카드를만 그거보다 한 10배 더 쓰기 위해서 뭐 했을 수도 있지. 네.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나름의 이화영도 포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그런 포장을 해서 보고를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게 주가 조작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재명한테 무조건 보고가 안 들어갔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은 그걸 개런티하는 건 아니라는 네, 거예요. 이게 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저렇게 방송해서 큰일 나는구나. 아니야. 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말씀드려요. 비슷해요. 예. 저는 사실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2년 전에도 똑같이 이런 스탠스를 네, 계속 네. 해왔기 때문에 예. 특별히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재판을 3개, 4개 받다 보면 그렇죠. 제대로 되게 대표 수행하는 게 진짜 저도 진짜 당대표를 해보니까 네. 당대표 이 작은 정당의 당대표도 그렇게 바쁜데 그럼 대표랑 국회의원 2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재판을 받으면 사실 그거는 사람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업무 로드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뭐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펼치려고 하더라도 네. 기소 하나 더 되고 예. 재판 하나 더 받는 게 예. 굉장히 무릎을 꺾는 뭐 꺾이실 분은 아니지만 예, 제 말은 예. 어쨌든 타격감이 없는 예. 건 아닐 것 같다. 그건 기소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을 빼야 되니까 네.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끊임없이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자, 이제 11시 1분이 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보도가 들어와 있고요. 남은 7곳 상임위 어떻게 할 거냐, 상임위 배분 문제. 이것은 아마도 다음 주에 민주당 주도로 선출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독주 이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국힘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한 템포 저는 씌워주는 게 맞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하다라고 한 것들 법사위 가왕이 다 운영 돌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한 템포 씌워주는 게 지금 당장 산자위원장, 뭐 국방위원장, 외통위원장 가져와서 대정부 질문 현안 질의를 한다고 해도 참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예. 실익이 없어요 지금 예, 이 상황에서. 예, 예, 그래서 예. 한번 이렇게 명분을 좀 공세의 명분을 한번 이렇게 원식 의장이 꺾어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리고 민주당 쪽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21대 때 17개 처음부터 다 독식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잘라서 낫다. 하는 것이 훨씬 유능한 거고 예. 우원식 의장도 자기 룸이 있어야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JHH님께서 저는 김준우 변호사님을 지지합니다. 요즘 유튜브 나오는 평론가들 너무 청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다 보니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해서 적확한 언어로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좀 미지근해 보일 수는 있지만 도파민이 부족합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괜찮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거 예.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해야 돼. 예. 김준호 변호사님이 네. 그 MBC의 정치인사 예, 맨날 나가잖아요. 예, 예. 거기 이제 댓글이 맨날 올라와. 예. 김준희 하차해라. 저 새끼 안 된다. 아니 좀 잘하라고 방송 좀. 왜 맨날 김준희 하차라고. 아니 거기도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하차했기 때문에 하차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구나. 하차했기 때문에 가끔 네. 나가는 걸로 이제 네. 정리를 했습니다. 가끔 네. 나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편의점에도 가끔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